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닷지 그리고 번 툴과 그리고 힐링 브러쉬 툴 해서 우리 인물 보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닷지와 번 툴을 사용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불러온 이 이미지를 하나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클릭한 상태에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그냥 컨트롤 J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원본 이미지는 살려두고요.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왼쪽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불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 보이시죠? 자, 또는 이렇게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 브러쉬 툴 꾹 눌러보시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닷지 브러쉬 툴, 번 브러쉬 툴, 스펀지 브러쉬 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닷지와 번은 그닥 어려운 툴은 아닌데요. 자, 닷지 브러쉬 툴은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일단은 브러쉬처럼 우리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요. 제가 문지르는 부분에 이렇게 색상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닷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을 부분 밝히려면은 선택 툴을 이용해서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브러쉬를 먼저 색칠을 한 다음에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또 밝혀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요 닷지와 번 툴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 빛을 받는 부분들은 이렇게 밝혀주고요. 다음에 어두워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닷지 브러쉬 툴에서 아래에 번 브러쉬 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이미지의 어떤 색상, 밝기 조절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이런 그림자 부분들을 더 잘 잡아주게 되면은 자, 비교를 하면 자, 이것과 닷지와 번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명암을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신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브러쉬 툴에서 사용하는 옵션과 똑같은 옵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클론 브러쉬 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론 브러쉬 말 그대로 복사를 하는 브러쉬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론 브러쉬 툴 이렇게 도장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자, 도장 모양 클릭 한 다음에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자,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변하죠. 원래는 이렇게 브러쉬 형태로 이렇게 나오지만 Alt를 누르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제가 요 셀을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셀을 복사할 때에 어떤 기준점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새의 머리 부분을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떼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마우스 커서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저 레이어가 선택이 안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레이어를 꼭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Alt 눌러서 찍어 주시면은요. 그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 브러쉬 모양에서 내가 이 찍은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찍혀진 부분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클릭하고서 문질문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방금 찍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죠? 복사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옆으로 이제 점점 늘어나면은 또 여기 있는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복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무 부분까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복사하는 데 사용이 되는 브러쉬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J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Alt를 누르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사하기에는 브러쉬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 대괄호 이용해서 이렇게 브러쉬 키워주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Alt 드래그로 이렇게 브러쉬 모양 키워주실 수 있겠죠. 컨트롤 Alt 드래그 이렇게 해서 브러쉬 모양을 좀 키워주신 다음에 다시 Alt 찍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브러쉬도요.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뚜렷한 브러쉬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조금 어색하게 복사가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겉에 모서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너무 또렷하다 보니까 복사한 티가 많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모서리 끝에 경계가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한 다음에 Alt 클릭하고서 옆에다가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복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지우개로 지워주셔도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클론 브러쉬. 결국 브러쉬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의 부분을 복사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힐링 브러쉬 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힐링 브러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진관 가서 증명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얼굴에 점이 있으면 거기서 사진사님이 이렇게 점도 지어주시고 주근깨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인물 보정에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점들이나 주근깨 같은 것들을 다른 피부, 매끈한 피부로 바꿀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툴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반창고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해서 꾹 클릭하시면 제일 이렇게 5개의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힐링 브러쉬 툴 클릭합니다. 자, 얘는 좀 브러쉬를 작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작게 만드시냐면 이 점의 이 점 하나의 크기 정도만큼 줄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 Alt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줄여 주셔도 되겠죠. 컨트롤 Alt 딜리트 하셔서 한 요 정도로 점 하나가 살짝 들어올 정도로만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최대한 매끈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 클론 브러쉬 툴도 이렇게 Alt 찍고서 찍으면 그 부분이 복사가 됐잖아요. 자, 힐링 브러쉬 툴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대신에 클론 브러쉬 툴은 이 부분을 찍으면 그 옆에 그대로 복사가 됐다면 요 힐링 브러쉬 툴은 어떤 텍스처만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런 명암이라든지 만약에 이 부분을 클론 브러쉬 툴로 하게 되면은 자, 레이어 클릭하고서 컨트롤 J 한 다음 자, 클론 브러쉬 툴로 찍어서 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이
완전히 복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게 되죠. 우리 눈에는 이 색상과 이 색상이 같아 보이지만 지금 보면 이 부분이 피부가 더 어두워요. 이 부분보다. 왜냐면 여기는 빛을 받고 있고 여기는 살짝 그림자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얼룩덜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클론 브러쉬 툴이랑은 다르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서 다시 컨트롤 J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럴 때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힐링 브러쉬 툴은 우리 텍스처만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매끈한 부분을 Alt 클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자, 이런 눈썹들까지 또 다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찍어주기만 하세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바탕에 이런 명암은 그대로 그죠? 두면서 텍스처만 이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조금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서 자, 이런 주근깨 부분을 한 번 찍었는데 바로 안 돼요. 그럼 여러 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변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 부분이 밝으면 밝은 채로 그죠? 이렇게 다른 색상들과 저 명암은 그대로 있으면서 저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주변부, 이마 주변부는 거의 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씩 이렇게 문질러주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해주면 지금 코에 있는 것들은 거의 그죠?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피부 표현,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저 확실히 원본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그죠?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요 패치 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큰 점이 있으면 그 영역을 아예 좀 크게 잡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생기게 돼요. 이 상태에서 놓아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은 또 선택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알아서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 부분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고서 대체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매끈한 부분 찾아서 클릭하고요.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는 복사지만 이 명암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으면 어색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매끄러운 부분들을 찾아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패치 툴 아래에 보시면 블레미쉬 리무벌 툴이라고 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브러쉬 크기가 있죠. 이 브러쉬 크기 부분을 찍고서 그대로 드래그 하면은 자, 요 찍은 부분이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있는 부분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계속 꾹 누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에 가면은 매끄럽게 변하고요. 자, 이렇게 주근깨가 있는 부분으로 가면 주근깨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 드래그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찍고서 드래그 해서 찾아주고요. 찍고서 드래그, 찍고서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인페인팅 브러쉬 툴은요. 우리 다른 사진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사진에서 물론 내가 이 사람이 잘 찍혔으면은 좋았겠지만 나는 이 사람을 이 사진에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브러쉬를 좀 크게 잡은 다음에 자, 요런 부분들을 알트 클릭으로 복사하고서 여기다가 문질문질 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여기다 그대로 복사하는 거니까 조금 약간 이런 부분들은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런 사람들을 없애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바깥에서 좀 가져와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에 컨트롤 0 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티가 안 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좀 자동적으로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인페인팅 브러쉬 툴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J로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왼쪽에서 인페인팅 브러쉬 툴 찾아서요. 내가 없애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잡고서 놓아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한 부분을 이렇게 저 주변에 있는 이미지들과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없애줘요. 훨씬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원래 이렇게 그냥 바다만 있었던 사진 같은데 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저 파도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사가 된 부분들이 티가 나면은 이제 합성을 한 티가 나게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좀 다른 부분에서 복사하셔서 저 복사한 것들이 좀 티가 안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또 사람 없애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시 이렇게 사람 인물 사진으로 와서요. 우리 이런 인물 사진,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셀카를 찍거나 그죠? 다른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물론 잘 찍힐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조금 눈이 삐뚤어지게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갸름하게 만들고 싶다거나 얼굴을 그죠? 아니면 어느 부분은 좀 키워주고 어느 부분은 또 작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픽셀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미지들은 이렇게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픽셀들을 우리가 이동을 시켜 줌으로써 이런 뭐 나온 부분들을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울룩불룩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픽셀 유동화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필터에서 여기에서 쭉 올라가 보시면은 리큐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픽셀 유동화 기능이에요. 자, 이 리큐파이를 눌러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큐파이를 또 어디서 찾으실 수가 있냐면 왼쪽
상단에 한번 봐볼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페르소나라고 하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편집, 수정하는 혹은 그리기를 하는 이런 기본적인 프리셋이 이제 어피니티 포토 프리셋인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유동화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요 필터에 있는 리큐파이와 똑같은 기능인데 필터에서 사용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제가 지정을 하면은요. 여기서 수정하고 수정한 다음에 끝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래서 여기 라이브 필터에서 리큐파이를 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Done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필터 레이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리큐파이 필터를 지우고 이번에는 페르소나, 리큐파이 페르소나를 눌러보시면 똑같은 화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리큐파이 필터로 하는 것과 다음에 리큐파이 페르소나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리큐파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리큐파이 페르소나 누르셔도 되고 아까처럼 라이브 필터에서 리큐파이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리큐파이 페르소나에 있는 기능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왼쪽에 보시면 리큐파이 푸시 포워드 툴 해서 우리 인물 보정하는데 사실 거의 요거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클릭해 보시면은요. 우리 브러쉬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형의 브러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브러쉬를 바깥쪽에서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이 광대 부분을 조금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광대 부분을 클릭하고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효과가 너무 세서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하게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너무 크다, 세다 하면은요. 오른쪽에 브러쉬 옵션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사이즈도요. 너무 세밀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매끈한 라인을 가졌는데 이렇게 작게 짜잘짜잘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브러쉬 크기도 내가 조정하고 싶은 부분만큼 적당히 키워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하드니스, 강도도 조절을 해줍니다. 지금도 조금 세요. 그러면 오파시티 값도 이렇게 살짝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할 때 한 번에 휙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살살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져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런 그리드가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세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보면 그리드가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리드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 이미지의 모양이 이 그리드를 따라서 변형이 되는 거죠.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드를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물 보정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중간 부분들도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 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씩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리큐파이 투얼 툴은요. 이렇게 부분 회전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 같은 것들도 우리 보통 사람 눈이 거의 짝짝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눈꼬리가 얘가 조금 더 올라갔다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살짝씩 돌려주시면 맞춰주실 수가 있겠죠. 또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얘도 사이즈와 하드니스, 자 스피드를 올려주면은 제가 조금만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다음에 줄여주시면 천천히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작업할 때는 스피드 값을 내려주시고요. 빠르게 많이 큼직큼직하게 조정을 하실 때에는 스피드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리큐파이 핀치 툴은요.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좀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는 눈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 눈의 중심 부분을 찍고서 꾹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쭉.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커지고 있죠. 자, 이것도 스피드 값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드니스 값을 올려주면은 바로 티가 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눈 같은 부분들 살짝씩 또 키워주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너무 키웠다. 그러면은 리큐파이 펀치 툴 이용해서 또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코나 이런 부분들도 난 좀 줄이고 싶다. 이런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리큐파이 트러블런스는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그리드 같은 부분들을 깨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리큐파이 메쉬 클론 툴은 무엇이냐? 자, 요 리큐파이 메쉬 클론 툴은 지금 이 보이시는 이 그리드 모양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서 조금 심하게 이렇게 조금 눈에 잘 보이게 그리드를 움직여 놓을게요. 자, 보시면 지금 그리드 모양이 이렇게 굴곡이 많이 생겼죠? 자, 근데 얘를 반대편에다가 똑같이 이 그리드 부분을 복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리큐파이 메쉬 클론 툴 클릭하고서 우리 도장 툴, 자, 힐링 브러쉬 툴이나 클론 브러쉬 툴과 똑같이 자,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그리드가 복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이미지가 아니라 요 그리드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복사할 때 사용을 하는 도구이고요. 들어가서 이번에는 리큐파이 리컨스트럭트 툴입니다. 얘는 제가 아까처럼 또 이렇게 그리드를 좀 심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리드가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나는 원본 상태로 다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물론 컨트롤 Z로 돌아가셔도 되겠지만 자, 요거 리컨스트럭트 툴을 사용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드가. 그러니까 그리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원래 요 일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던 그리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리드가 다시 조정이 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같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눈 부분은 고정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리큐파이 프리즈 툴을 이용해서 고정하고 싶은 부분들 있죠.
얘는 그리드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고서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아무리 이 기능을 써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마스크라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이 표시된 부분에는 기능이 먹혀지지 않는 거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지우시렴 나는 이제 이 마스크 필요 없다.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에 우리 리큐파이 프리즈 툴 오른쪽에 있는 리큐파이 소우 툴을 이용해서 지워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리어 마스크 하셔도 지워집니다. 자, 혹은 나는 눈 빼고 전부 다 마스크 씌우겠다. 그러면 인버트 마스크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눈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기능까지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우리 인물 보정 같은 거 아주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다 하셨으면은 클리어 마스크 하신 다음에 끝났다면은 어플라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플라이 딱 눌러주셔야 이렇게 적용이 된 상태로 다시 포토 페르소나 우리가 원래 작업했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어피니티 포토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아직 조금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개념이라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어피니티 포토 기능들을 자주 연습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기능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손에 많이 익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피니티 포토 기능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